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그 독서법 있잖아요. 특히 문학 작품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랄까, 작가나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시대를 만든 어떤 힘, 그러니까 리더 같은 존재를 알면 소설이 확 다르게 읽힌다는 거죠. 맞아요. 문학 작품이라는 게 그냥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공기, 사회 모습 이런 걸 담아내는 거운 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리더나 권력자가 꼭 뭐 정치인만 뜻하는 건 아니고 그 사회의 어떤 방향을 정하고 또 작품 속 인물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틀을 만든 그런 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이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소설을 읽기 전에 꼭 두 가지를 본다고 하던데요. 첫째는 작가가 어떤 사람이고 언제 어떤 사회에서 글을 썼나 이거랑 아, 네네. 둘째는 그 작품 속 사건이나 인물들이 살았던 실제 역사적 배경 이걸 꼭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 1980년 5월 광주 그리고 당시 권력자였던 전두환 이 배경 없이는 사실 깊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대의 어떤 권력의 느낌 같은 걸 알아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 독자라도 5.18을 잠깐이라도 검색해보면 그 느낌이 확 달라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맞습니다. 그런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게 작품의 숨겨진 의미를 이렇게 탁 드러내주거든요. 예를 들어 터키 작가 오르한 파묵의 순수 박물관 이거 한번 볼까요? 아, 네. 그 작품 재밌죠. 겉으로 보면 그냥 뭐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는 터키 공화국을 세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라는 인물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깔려 있어요. 그가 추진했던 강력한 세속주의 정책들, 뭐 이슬람을 국교에서 빼고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고 심지어 알파벳까지 바꾸고 네, 엄청난 변화였죠. 그렇죠. 이런 급격한 변화가 소설 속 이스탄불 상류 사회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에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파묵이 그런 지점을 잘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터키 정부에서는 좀 불편해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아타튜르크라는 그 강력한 리더의 영향력을 소설에서 읽어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스탄불에 실제로 그 순수 박물관을 만들었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지점이고요. 아, 진짜요? 와. 근데 그럼 반대로 좀 뭐랄까? 파괴적인 리더십이나 아니면 시대적인 비극, 이런 게 작품 해석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아, 그럼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독일 작가 하인리히 베르 작품들이 딱 그런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이 작가의 소설들은 대부분 히틀러, 나치즘,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끔찍한 배경 없이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특히 9시 반의 당구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게 할아버지가 지은 성당을 건축가인 아들이 전쟁 중에 일부러 폭파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헐, 왜요? 일부러요? 네. 이게 단순히 뭐 문화재를 부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 자체를 짓밟는 전쟁과 그 광기에 대한 아주 통렬한 비판으로 읽어야 해요. 예를 들어 1945년에 있었던 드레스덴 폭격 같은 구체적인 사건이랑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그 폭파 행위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깊게 다가오죠.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문학이 역사의 기록보다 더 깊은 상처를 보여주는 방식일 수도 있는 거죠. 와, 확실히 그런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리더의 역할이라는 렌즈로 보니까 작품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근데 지금까지는 약간 부정적인 리더십이나 비극적인 시대 배경에 초점을 맞췄는데 혹시 긍정적인 리더십의 영향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예를 들어 존 스타인벽의 분노의 포도 유명하죠. 네, 명작이죠. 대공황이라는 정말 절망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오클라호마 농민들이 모든 걸 잃고 캘리포니아로 떠나는 그 고통스러운 여정을 그렸는데 이 작품을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 뉴딜 정책이요? 네, 국가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했잖아요. 뭐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 공공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사회보장법 같은 걸 도입하고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했던 어떤 리더십의 노력이 비록 소설 속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지만 그 작품 전체에 흐르는 어떤 인간애나 연대의 메시지하고 연결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뭐 하나의 해석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점인데요. 결국 단순히 줄거리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작가랑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움직인 어떤 힘을 같이 읽어내는 것. 이게 진짜 문학 작품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잠시 멈춰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특히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문화권의 작품을 읽을 때는 더더욱이요. 이 작가는 어떤 시대를 살았지?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때 누가 혹은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 이렇게 잠깐이라도 한번 검색해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요즘은. 것 같아요. 역사 공부도 덤으로 되고요. 그렇죠.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지고 어쩌면 좋은 리더를 알아보는 안목까지 생길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탐색해본 이 관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최근에 읽었거나 혹은 앞으로 읽게 될 소설 속 인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게 특정 인물일 수도 있고 시대 정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대한 사회 시스템 그 자체일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 힘의 정체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독서 경험이 훨씬 더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